자, 그리고 대법원장이 계속 이제 불만입니다. 예? 야, 진짜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이 아이고. 이 문제로 이 이슈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참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1년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청래는 앞에서 패고 대통령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 6년이고 아직 1년 7개월 네. 정도 남았는데 1년 9개월 남았대요. 9개월이요? 예. 지금 대놓고 사퇴하라라고 하고 있고 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영교 의원은 탄핵감이다. 음. 탄핵시켜야 된다. 우리가 한동안 이 단어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는데 네.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들이 정권을 잡아도 탄핵 얘기는 나오는군요. 그러니까요. 야, 네. 대단한 그러니까 정말 남은 그 얼마 안 되는 요인들을 예. 여기도 지금 참을 수 없다. 다 날리겠다 이거잖아요. 네. 야, 진짜. 오히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는 거에 찬성을 했으면은 대통령이 탄핵감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고.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로 탄핵감이에요. 만약에 그렇죠. 조희대를 대통령이 네. 임기가 헌법으로 보장된 사람을 지금 내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건 탄핵감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에서는 야, 이건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 나가라는 얘기는 안 했었는데 야 이것도 진짜 너무한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사실 뭐 독재 정권에서는 뭐 그렇게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이 사전에 계속 이제 이어져 왔으니까 뭐 그렇기도 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시사하는 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발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정청래 뭐라 했나요? 네, 사과하고 사퇴하라. 대법원장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나 탄핵 대상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저는 이 멘트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너무 저도 하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요? 여당 대표가 그렇게 대단해. 그러니까요. 야 무슨 사실 김어준의 간택을 받은 거 외에는 뭐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열 있잖아요. 국가의전 네. 서열이 대법원장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오부여인 맞아요. 중에 하나고 예. 제가 알기로 여당 대표는 바로 바로 위일 밑에 거예요. 예. 6위 정도로 6번째 정도 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5위, 6위 이렇게 해야 될 네. 거예요. 예. 여당 그렇네요. 대표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도 저는 대단할 게 없고. 정말 제가 만약 기자여서 저 정청래 대표의 지금 어딩을 지금 받아쓰고 있는 기자였으면 나도 모르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당 대표는 대단하냐? 네. 아니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뭐 선출직일 뿐이지 여당 대표는 그냥 당원들 간의 그 내부 투표잖아요. 네. 예, 그거 가지고 무슨 아이고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고 내란 세력 면죄 부르주고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하고 그건 있습니다라고. 누구예요? 네. 지금 사투리를 연습으로. 우리는 이분 귀한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네. 예, 사법 세탁소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세탁 본인들 진영에다가 해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저 집 세탁 잘해 이러더니만 아주 쿠폰 끊어가지고 마일리지로 세탁소 회원 역할을 하더니만 네. 이제 와가지고 다른 손님 받았다고 뭐라 하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심지어 다른 손님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자 김병주 최고. 예. 야 이건 진짜 웃겼어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이 20km 주행이 아니라 거의 차를 세워놔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침대 재판. 그러니까요. 네. 고속도로에서 20km 주행 재판 고집하면 태업 중이다. 운전자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야 지금 대통령이 이덕의 대통령이 됐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게다가 서영교. 참 말도 밉게 해요 보면. 예. 우리는 믿게 하는데 저쪽 진영에서는 뭐 시원시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이쁘겠죠. 네. 서영교로 예뻐야 되는 진영이라면 참. 자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가 사법거래 없는지 수사해야 된다. 또 공수처를 또 들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 진짜 그 무쓸모 공수처라고 지금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직도 왜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그래도 좀 살짝 빠져나가대요. 예. 아니 이게 어제요. 네. 어제 아시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살짝 빠져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대놓고 우리도 대통령실은 집권 여당과 네. 그러니까 추미애와 정청래와 입장이 사실상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네. 얘기를 했다가 네.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톤 조절을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난리가 났고 아니 이게 사실 톤 조절 문제도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냥 엄연하게 그냥 대통령도 네. 그렇게 해석을 그쵸.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 이건 탄핵감이라는 얘기가 네. 나오니까 강유정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자기가 워딩을 해놓고 네.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본인이 감이 깜짝 놀라, 안 돼. 안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1차적으로 워딩을 한 거 보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네. 될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왜냐하면 추미애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 했는데 마지막에 하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하면
한글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 그런데 강유정 여기다가 언론 탓을 또 합니다. 언론이 또 악의적으로도 아니 오독했다고. 오독했다. 그래서 예. 대통령실 기자들이 빡이 친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오독이 가능하게 말을 한다면 그거 대변인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말을 잘못한 네, 거지 그게 어디다 무슨 대고 또 오독이에요. 기자 탓을 해요. 아니 지가 말실수를 했다고 할 것이지. 그렇죠. 거기다가 또 속기록에 이걸 지가 그 멘트를 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누가 뺐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기자 탓, 언론 탓 하다가 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 멘트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속기록에 살짝 뺀 거예요. 그걸 이제 또 기자단이 알아서 예. 난리를 친 거죠. 왜 빠졌냐. 그래서 그걸 다시 슬그머니 넣습니다. 아, 네. 야 이거 진짜 조선만도 못한데요? 조선에는 왕조실록에 다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그래서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네. 저는 강유정은 벌써 이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네. 이 정도면 능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럼 내려와야 되는 근데 거고. 저는 그분이 내려오길 원치 않아요. 뭔 마음인지 알죠? 계속 이렇게 논란에 불을 지피고 조국이 계속 정치를 하기 원하는 것과 그런 같은 것처럼. 마음입니다. 아니 그래서 예. 근데 요게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봐야 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네. 예전에는 이 대표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랑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주 한꺼번에 어제 아침에 오전에 정청래 대통령실이 다 비슷한 얘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사실 조이대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몰아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밑바탕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강유정이 저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뭐 여당 내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정말 어떻게 대법원장 하나를 이제 대놓고 찍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정치색이 없는 분들도 네. 어떻게 대법원장을 흔들 수 있지? 당연히 이런 걸 처음 본다라는 반응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네. 사법부가 아직도 좀 덜 뜨겁나 봐. 왜 아파트에 불 나면은 왜 프렌즈라고 미국 드라마 있죠? 네. 예, 그 아래층에서 불렀대 이러니까 바닥을 이렇게 만져봐요 손으로. 아직 안 뜨거워. 좀 더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직도. 예, 자기가 자기 바닥 만져보고 아직 덜 뜨겁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법부는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말 여기에 맞서도 그럼요. 지금 거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네. 예. 아니 그리고 저는 문 PD님한테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왜 지금 시점일까? 조희대를 흔들었던 건 사실 앞서서 네. 이 파기환송할 때도 흔들었었는데 예. 이미 지금 다 이미 끝났죠. 끝났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다시 흔들까? 이 시기도 굉장히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해가 되는 네. 부분이 한 가지 그냥 예상인데 네. 지금 이제 대법관수 증원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요소를 아예 차단을 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로 네. 지금 우선 날려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 뭐 언론 개혁이든 뭐든 지금 계속 뭐 무슨 개혁이다 하고 네이밍 붙여서 계속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바꾸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번에 하지는 못하고 자기들도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할 때마다 계속 잡음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가 나중에 가서 법조계가 다 들고 일어날 거 생각하면은 맨 먼저 수견을 일단은 네. 내려놓고 그래야지 그때 가서 이제 단합된 행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좀 대법원장 증원, 대법관 증원 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대법관을 증원을 그렇게 해놓으면은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그걸 다 임명을 한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어떻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가 될 수 있겠어요?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자기 임기내 22명을 임명한다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해석이 되는 게 네. 만약에 내란 재판 지금 특별부를 하면은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법부가 들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건 제지를 가장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대법원장이기 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재판 알아서 긴 거잖아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나 재판해야겠어. 네. 이런 판사가 혹시나 나올까 봐. 아, 지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재판 5개 중에 뭐라도 하나 시작하면 네.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렇긴 그리고 이게 하네요. 지금 헌법적으로 확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하고 하면 혹시나 네. 그런 판사가 생길까 봐.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조희대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고 지기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제2의 조희대 네. 지기현 아이고
뭐 섞었네요. 네, 그러네요. 생길까봐 지금 네.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그렇죠. 나옵니다. 예, 네. 동시에 또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네. 그렇네요, 사실. 아이씨 멈춰놨는데야 다시 가동시켜 이러면서 시동 걸어버리면은.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겁나는 답이 거예요. 없으니까. 네. 그래도 뭐 사법부가 뭐 하나 쥐고는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쥐고 있는 거 하나 때문에. 누구 하나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정말로. 진짜 희대의 왜냐면, 영웅이 될 수 네, 있는데. 이게 그렇죠. 이게 무리수가 아니잖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 그 헌법을 만들 때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헌법 84조로 왜 그렇게 했겠어요? 설마 그런 인간이 대통령까지 가겠어?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최소한의 네. 상식 때문에. 네, 그놈의 상식이 문제였어. 그렇죠. 아무 상식도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 앞으로 법을 만들 때는. 맞아. 그래서 상록수님이 우파는 매번 당하기만 하는데 선제 공격이 묘수일 수도 있다라고. 네. 그 선제 공격을 좀 법조인들이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환님께서 개나 소나 다 헤쳐먹으라고 해요라고 에라이씨 모르겠다 이러는데 영환님 이 얘기 들으시면 한번 더 열받으실걸요. 네. 지금 정부 여당의 시계는 이미 지방선거에 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죠. 들어가 볼게요. 네. 어, 저도 진짜 저거 보면서 야 이렇게 대놓고 네, 입도 뻥끗 못하게 하던데요? 아니요. 네, 저도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왜 협치 얘기 왜 해요? 정말 요만큼의 진짜 아니, 이 집. 본인도 할 마음이 1도 없으면서 협치 단어 왜 합니까? 저는 최소한 예. 나는 협치 얘기할 테니까 정청래나 니네들은 할 생각 하지 마 이건 줄 알았는데 본인도 정말 그 할 생각이 1도 소갈딱지가 없다. 얼마나 네. 간장 종지도 그에 비하면은 가마솥입니다. 이거 완전히. 자 김진태 발언 제지하고 박형준은 패싱하고. 예.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타운홀 미팅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관권 선거하고 있다 니들.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심지어 부산이 지금 더 큰 문제인데 일단은 강원도부터 가볼게요. 자,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김진태 지사가 발언 요청을 하는데 2차례 다 거부를 합니다. 아니요. 지사님 좀 참으시죠. 도민들 얘기 듣는 자리인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면서 그래서 좋은 얘기라서 한 가지만 더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이러면서 네. 그냥 다 일축해버려요. 그냥 네 말 안 듣겠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되게 웃겨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대통령과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그럼 애초에 왜 거기 애초에 오지 말라 하든가 네.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한마디는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하고 해놓고 끝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상반된 그 장면을 연출한 게 뭐냐면 그 예. 지역 도서관장이었나 봐요. 네. 그분이 얘기할 땐 세상 그렇게 친절하게. 그러니까요. 내가 한마디 하면은 뭐 여기저기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네, 맞아요. 뭐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예. 보여줘서 대놓고 나 너 지금 패싱하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지원하게 할게요라고 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어떤 지역이냐? 지금 우상호가 출마설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소속 자치단체장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강원도 김진태, 네. 여기는 우상호. 그 부산 하나 더 있습니다. 부산은 좀 더 심해요. 이건 네. 더 노골적입니다. 자, 심지어 이번에는 박형준 시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한 참석자가 해수부 이제 부산 이전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왔는데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했더니까 그러면 집단 면담을 진행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 같이 의논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 시장은 너가 끝나고 나서 너가 알아서 면담 진행해가지고 나한테 그냥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시민이 여기 이 박형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데 그것도 입을 막아버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말하려고 하니까 김진태 당했어요. 예. 김진태 당했어요. 네. 이것도 김진태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자리에 전재수 장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이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네. 네. 연내 해수부 청사 이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웃으면서 아주 하하호호 대답을 주고 받았는데 네. 이 사람 지금 무슨 사람이죠? 부산시장 예. 대놓고 장관 후보 지명될 때부터였잖아요. 네. 이 전재수는 유력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밑에 네. 보면 충청 타운홀 미팅은 아예 초청을 못 받았어요. 여기는 아예 진짜. 여긴 끼지도 못했네. 아예 예.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차별받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난 네. 건지 아니면 아예 초청받지도 못한 게 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뭐가 나으세요? 아예 패싱이 나요? 아니면 불러놨는데 거기서 말도 못하게 하는 게 더 나요? 제가 봤을 때 선거를
네. 앞둔 사람이라면 네. 지자체 다른 분들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네. 나갈 거 아니에요. 그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맞아요. 네, 선거 네. 생각한다고. 정치적으로는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초청도 못 받으면 네. 얼굴 자체도 안 잡힌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아예 그럼 대화 논의에 끼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예. 야,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야 대전, 충남, 충북 시도지사. 네. 아 진짜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대전시장 그렇죠. 충남, 충북지사 그렇죠. 예. 네. 게다가 이제 강릉 지난번에 가뭄 현장 갔을 때 예? 김홍규 강릉시장은 완전히 그냥 혼을 냈어요. 아 근데 저분이 좀 그럴만했어요. 뭐 그럴만하긴 네. 했다지만 이게 이 사람의 임기를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아, 네. 예, 왜냐하면 이거 그 지하 저류장이나 이런 부분에 결국 이제 토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임기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그 된 사람이니까 지난번에 된 사람이니까 예 사실은 그 강릉에 윤 대통령 때 이제 연곡이라는 지역에다가 거의 속초처럼 네. 지하 저류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그냥 댐과는 다릅니다. 댐은 이제 자연 증발량이 많잖아요. 지하 저류장은 자연 증발량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돼 왔던 거죠. 그런 와중에 거기서 뭐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관련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가서 예, 옛말에 뭐 이제 이 치산치수 이런 부분은 이제 임금의 탓이다, 임금의 부덕의 소치다, 예, 이런 얘기가 계속 자기도 들리잖아요. 네. 이제 누가 하나 이제 지적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대신 욕먹을 사람. 아니 뭐 뭐 그것도 했냐? 있는데 아니 예. 저는 저분은 실드는 못 치겠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그래도 시장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아니, 그럼요. 하느님 탓을 당연히 하고 책임이 있죠. 하느님 탓을 그러니까 예. 대응이 너무 무능한 대응을 그러니까 했다. 애초에 이 사태를 지금 시장이 막을 수 없었던 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죠.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대응이 그렇죠. 너무나도 미흡하고 그럼요. 아마추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역도서관장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럼 관련해 가지고 지자청 나와 보세요. 왜 그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라고 질책을 안 하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대안을 내놓죠. 네. 그럼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까지 가서 열었으면은 자기가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혼내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네.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국민들이 좀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내일 당장에 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살게 되겠구나라고 안심을 할 수 있는 좀 플랜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이 사람의 무능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질책하는 게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이 정치적인 액션이라는 것을 그럼요. 우리 모두가 아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릉시 그때 이 시장이 그 대통령한테 혼났다 했을 때 우리가 한 2주 3주 됐나요? 네. 그때 이 뉴스 전달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나무라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뭐라 안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 개가 반복이 되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알겠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밑바탕을 그러니까 네. 그걸 깔아주긴 사람이기도 해요. 네,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저 모습을 봤을 때 네. 이재명은 너무 잘 알거든요. 네. 어떻게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럼요. 국민들이 속 시원해하는지를 너무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빌미를 주기도 했죠. 네, 판교 한풍구사 그 사망 사고 터졌을 때도 누구보다 빨리 현장을 탈출해가지고 네. 예,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던 사람처럼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 대책본부가 차려지려고 하니까 그 우리한테 차리지 말라. 왜 우리가 사고 친 것 같잖아. 예,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던 책임을 지는 이 행정가의 모습이 아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참 이게 기술적으로만 정치를 해서 좀 큰일입니다. 네. 예, 이런 와중에 또 입을 막은 거는 지자체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는 언론들이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죠. 네. 예, 저희가 언제까지 여러분께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구글이 수익을 정지시켰을 때도 힘들지만 이어나갈 수는 있었어요. 법적으로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에서는 일단은 한 걸음을 물러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순차적으로 가려고 하던 그 움직임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제 좀 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원래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을 이제 순차적으로 개정하려던 계획이 이제 수정이 된 것인데 일단은 이 배액 배상 부분 이게 결국은 허위 조작 보도로 이제 규정하고 이것을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손해액의 몇 배까지 배상케 하는 제도가 이게 골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는
앞으로 지금 뭐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예, 뒤에 가봐야 아는 문제니까 미리부터 막 너무 비판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게 있죠. 자, 학계의 우려입니다. 예,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비방의 목적이라는 용어가 삭제가 돼서 더 많은 보도가 배액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비방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고의성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예, 몇 배를 물게 하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충분히 이게 좀 페널티성, 벌칙성 예, 아니면은 언론에 대한 공격성. 그렇죠. 이게 징벌적이라는 표현에서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가 앞서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네. 예를 들어 이것도 지금 오보나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저는 맞아요. 이게 굉장히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강유정 같은 경우요. 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예. 이거 언론이 오독하고 오보한 그러니까요. 거다 이러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그 버리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징벌 당하는 거죠. 징벌 당하는 거예요. 예. 네. 지금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잖아요. 오보를 했으면은 이제 정정 보도를 내야 돼요. 물론 미비예요. 이걸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보를 했을 때 이건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난리가 그렇죠. 났는데 정정 보도는 사실 누가 그렇게 안 봐요. 네,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정정 보도를 뭐 제가 이제 이거 면밀히 생각해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지금은 상당히 과장해서 얘기할게요. 뭐 너네 지금 광고 그냥 다 내려버리고 그 광고 자리에다가 전면 광고 자리에다가 네. 그 정정 보도를 게재하라 이런 식으로 경제적 페널티와 함께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보를 스스로가 두렵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오보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일반 구독자들이 아니면 또는 시청자들이 그 언론사에 대해서 신뢰를 거두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이 원리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오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예, 좀 그렇게 좀 시장 원리도 어느 정도 같이 작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시장 원리는 아예 배제가 돼 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오로지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법적으로 이게 그래서 너네 잘못했어 안 했어? 어떻게 잘못했어? 이게 고의가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상황이 속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 그러한 뭐 공익 차원의 문제였다. 잠깐만 누가 고의성을 따진대? 아니야 법 바뀌었어 몰라? 너 이 집 빼.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언론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경제 쪽에서 수치가 나오는 부분은 그나마 덜해요. 그런데 이게 해석하는 부분이 특히나 정치 쪽이 그렇죠. 네. 앞으로는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처럼 오보로 만들 수 있는 일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왜냐하면 말씀 네. 주신 것처럼 경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 것들이 네. 많아요. 분명한 게. 그런데 그러니까요. 정치 기사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어려운 게 사람 말로 네. 지금 모든 기사화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도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네.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앞으로 언론사는 해석의 영역이 아예 사라져 버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대체적으로 가짜 뉴스가 거의 네. 경제 분야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치권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포커스도 그쪽에 맞춰져 있는데 이 네. 기준 자체가 지금 모호해지면 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본인들의 눈에 가신 언론사를 네. 징벌적으로 혼내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최종적으로는 논평 같은 건 다 사라지게 될 거고 칼럼난 사라지게 될 거고 네. 그다음은 뭐겠어요? 그 논평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많은 이제 정치 유튜버 분들입니다. 그 모든 채널들 이게 다 대상이 돼요. 불안해가지고 뭘 못해요. 그대로 고스란히 그 말한 거 그대로 쳐가지고 그대로 올려놔야 돼요. 네. 그런 거 빼고는 근데 그게 언론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 그래서 예, 참 이거는 예, 진짜 이런 재갈법도 이런 재갈법이 네. 없다. 예, 참.